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11월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에 대한 마지막 도정 질문이 열렸고요. 제주 제2공항 발표가 어느덧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하고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확장 재정을 편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영훈 지사의 현안 정책에 대한 마지막 평가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였지 않았느냐. 제주 제2공항의 10년 어떻게 보고 있고 절차만 되면 제주도의 시간이다 때문에 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년 예산안 편성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 규모는 7조 7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세수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편성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그 예산 편성의 특징을 보면 네. 첫 번째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방채를 그 4,820억 원을 규모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네.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규모로 해서 네. 편성돼야 될 예산인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 맞습니다. 규모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렇게 발행했다라는 이런 좀 특징을 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입에서는 일단 지방세수 감소로 굉장히 좀 어려운 네. 현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한 654억 원이 이렇게 좀 감소를 했고 또 보전 수입이라든지 내부 거래 등에 있어서도 1,212억 원이 감소를 보였다. 네. 물론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세외 수입 이런 것들은 전부 증가는 했습니다만 일단 지방세수에서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올 한 해로 끝나면 좋은데 내년까지도 이어졌을 경우에는 제주도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지방채 발행 이번 예산에서 가장 최대 쟁점이 지방채 발행인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건 나중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제주도의 전체적인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럼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는데 좀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지원금, 보조금 등이 전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건 왜 삭감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팽배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좀 어쨌든 간에 좀 초긴축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될 타이밍에 확장 재정을 편성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했지만 억지로 확장성을 유지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확장성이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 내부를 보면 사회복지 그리고 필수 기반 사업 등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이게 재량 지출이 매우 제한적이다. 내년 예산이.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부분에서 재정적 여유는 크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좋은 여력은 아니었다. 좋은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11일에 시정연설에서 한 게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도정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팬데믹의 여파,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따른 대내외 경기가 움직였고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관광 고비용 논란 등 숱한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문제는 이게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겠느냐. 지금 뭐 도의회 상임위나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계속 지적이 되는 거지만, 과연 효율성이 있게 편성이 됐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며칠 안 남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주도가 재정 건전성 논란이 계속 특히 내년에 더욱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심각하게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과연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투자를 앞당겨 지역 경제를 단기간에 부양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 문제, 특히 제주도는 지역 여건상 상환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들로 꾸며졌느냐, 내용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아까 그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네.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는 어려운데 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부족하다. 예. 좀 이런 고민에서 지금 지방채를 통해서 빚을 내서라도 좀 약간 좀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좀 전략이거든요. 원래 좀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초긴축적으로 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출을 좀 더 아끼고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거든요. 했죠. 물론 예. 이번 처음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확장 재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쁜 방안은 아니고 한번 시도해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볼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확장 재정이라는 이 카드를 해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했다. 그다음에 법정 한도보다도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좀 증액하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발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채무 관리가 좀 아주 좀 정상적으로 잘 되겠냐? 차기 도정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이 채무 관리 때문에 부담이 과중될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투자 분야에서 과연 적재를 했는가. 원래 지방채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장기 미집행 뭐 도로 사업이라든지 뭐 공원 시설 사업이라든지 보통 이런 걸 주로 했거든요. 네. 도로나 공원 여기에 집중되는데, 이번에 한번 내역을 보면 뭐 노인 뭐 복지 시설도 있고요. 예. 좀 뭐 다른 것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뭐 마을 안길 사업도 있고 소규모 도로 개설 사업도 있고, 이런 뭐 민원성 사업들도 전부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다. 그래서 즉 뭐 빚을 내서 오히려 뭐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살짝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역대 그 한도까지 초과하면서 발행한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약간 감안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왜 도의회는 승인했을까? 막상 표결해보니까 한도 초과가 됐으니까 7명이 반대했더라고요. 그 7명이 뭐 지금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당 그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아마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가운데에서 이번 지방채 발행 그 승인안이 이렇게 통과됐다라는 점 하는데, 아마 도의원들 생각도 아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그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 지원금들이 일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축됐지 않습니까? 또 도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예산 최대한 반영하고 싶은데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한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마저 반대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예산을 이렇게 가용할 그 재원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예산 심의 때 약간 숨통이라 좀 틀릴 목적으로 일단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건 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공투자가 지역 경제의 어떠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이번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지역 경제 체질 개선, 인구 감소 대응 이런 좀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파급 효과가 있는 분야라면 지방채 활용이 좋은데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기 민원 해결 사업 또는 뭐 건설 사업 이런 중심으로 간다면 이게 미래 세대에 부담만 안기는 그런 지방채 발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제주도가 상환 계획의 현실성을 고려했느냐 그 다음에 투자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중기 재정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기 재정 계획의 적합성도 고려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그 부분은 약하지 않았나. 우선 아까 윤 대표께서 지적한 지방선거가 다가와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도나 도의회나 조금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생각은 이게 이런 계획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부담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줄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하나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지방채 발행이 원래 한 번으로 끝난다면 좋은데 네. 지금 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다음에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세수까지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다. 그럼 내년에는 또 상황이 나아질까? 지금 저 지방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줄어드는 부분이 취득세 아닙니까? 네. 그 취득세가 보통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또 그렇죠. 건설 경기가 네. 침체될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아마 한 제주도에서는 2015년 전후에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굉장히 최고조에 올랐다가 근데 그때도 도정 입장에서는 예산 짤 때마다 매일 재정이 네.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취득세가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가 딱 얼어붙으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건설 경기도 굉장히 좀 침체됐고요. 이 상황이 내년 되면 그럼 갑자기 싹 풀려갖고 지방 세수 중에 취득세 항목이 갑자기 증가세로 전환될까? 증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로 지방채 발행을 끝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럼 또 만약에 가능성이 있죠.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라면 지방채를 한도 초과하면서 발행해야 되는 논리라면 내년에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런지 궁금한데 저는 쭉 보면서 뭐 조부모 수당 신설, 그다음 농민 수당도 확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들이 많이 늘어났네? 라는 점이 좀 눈에 띄기도 했는데 출연자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세출 예산에서 그 가장 큰 특징이 현금성 지급 이 시책들이 많이 신설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주를 돌보는 그 조부모 수당이 월 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까지 이렇게 신설한다. 뭐 아마 그 손주를 돌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렇죠. 아주 귀가 솔깃한 시책입니다. 저는 뭐 바람직한 그 시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달빛 어린이집 뭐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또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청소년 부모 자립 촉진 수당도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책 중에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하겠다. 또 농민 수당도 현재 그 1인당 4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내년에는 확대한다. 또 각종 보험 관련 수당도 내년에 확대하겠다. 굉장히 이렇게 수당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이렇게 좀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항목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좋은 그 생각이지만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는 거. 저는 아마 두 가지 고민 차원 때문에 아마 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 매해 도정 평가, 정책 평가할 때마다 가시적 성과가 없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항상 하니까 오영훈 지사도 성과를 내라고 올해 연초에 각 부서에 굉장히 시달린 바가 있는데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과 또는 그 약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그 각종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 그렇죠. 역시나 이 부분도 많이 의식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참 이 현금성 지급이 예산이 늘어났다. 이게 저희들이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확대를 하면 좋은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빌려서 주고 나서 그 빚에 대한 책임은 또 도민이 져야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냥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게 성과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예산으로 오지사가 시정연설에서 233억을 투자해서 뭐 AI, 바이오 빅데이터를 결합한 K식품, K뷰티, K바이오 헬스케어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미래 먹거리 산업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문제는 233억이라는 돈이 적절한가? 지금 이걸 투입해야 될 것이냐? 그냥 미래로 본다면 필요하죠.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상황, 이런 미래 선도 브랜드를 만들려면 더 투입을 해야 되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233억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이건 부족한 돈을, 성과가 보이지 않을 장기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때를 지방채 발행 상황에서 233억이라는 걸 투입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결합한 K식품, 뷰티, 바이오 헬스케어 선도 모델은 다 있습니다. 다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233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건 조금 오버페이스에 들어간 게 아니냐.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고민을 덜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예산에 조금 눈이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타이밍은 아니지 않느냐. 적절했느냐? 예, 라는 좀 이중적인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뭐 지금 방송 나가는 지금 시점이 뭐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고 뭐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엄 여파 속에 역대급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제주도와 의회 간 치열한 예산 전쟁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역대급으로 삭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상임위원회 개수조정 결과 보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총 합한 그 액수가 한 640억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좀 된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그 2025년 그 본예산 그 심의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규모가 598억 원이었거든요. 예. 벌써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40억 이상 작년보다도 그렇죠. 더 이렇게 했거든요. 뭐 이걸로 이게 전부냐면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번에 예결이 끝나면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개수 조정하면 최소 역대급 이상으로 거의 뭐 한 700억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예. 지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정도 손질은 사실 예상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나마 그 도의회에서 요청한 예산들, 각종 그 민간 단체에서 요청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에서 도의회 예산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예산 편성된 내역 갖고 상당히 의원 개개인마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막상 이렇게 개수정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지난해 수준으로는 일단 확보해야겠다 한 과정에서 아마 이 액수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확장 재정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민생 안정을 이렇게 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도의에서 강한 이렇게 좀 개수정을 해서 아마 난관을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3가지 측면은 아마 도의에서 그 마지막 개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때 좀 약간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설령 그 증액하더라도 시급성과 타당성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검증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민원 해결용 무분별한 증액은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에 지나친 증액은 안 된다. 증액을 위한 감액은 해서는 안 된다. 좀 이것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도와 도의의 예산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고 저희 방송 나간 후에 한 4일 정도 지나면 뭐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4일의 기간이 어떤 전쟁이 이룰지는 저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임이나 예결위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해버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계속 뭐 이제 질의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하면서 심사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둔화와 도민들이 체감 경기가 부진한데 과연 그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돼 있느냐라는 부분도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때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는 또 그게 자기들이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치열한 논쟁이 이제 공방이 벌어질 걸로 생각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삭감, 예. 증액을 위한 삭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한다라고 단언까지도 하고 싶은데 결국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도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 그러면 지사도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도의원들도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이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큰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예결위가 아까 700억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부동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조금 합리적이고 또 타협을 하면서 불효불급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감액을 조정을 해서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정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우영우 지사의 현안 정책에 대한 마지막 평가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도정 질문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뭐 현안이라든지 과제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사실 그 도민을 대신하여 그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 때의 그 발언과는 그렇죠.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정 질문이 그만큼 굉장히 그 막중하고 좀 무게 있게 이렇게 좀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과연 도민을 대신하여 도민을 대표해야 한 질문이 맞느냐.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오영훈 지사로 하여금 해명의 기회를 준 듯한 질문이 많았고 두 번째는 좀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면서 마치 이거 기록용 질문 아니냐, 기록에 남기기 위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질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 현안의 그 뭐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뭐 섬식정류장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섬식정류장 문제에 있어갖고도 오영훈 지사가 내가 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질문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도 그럼 남은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효과성은 어떻게 담보를 해나갈 것인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후속 질문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1단계 BRT 사업은 완료를 할 것인지, 완료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대중교통으로 유입, 그 대중교통 그 이용자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건 못했거든요. 근데 단지 오영훈 지사가 했더니 버스의 그 정시성 높아졌고 속도 빨라졌다. 그러니까 속도 빨라졌다는 그 효과는 버스 이용객이 다른 건데, 근데 어느 또 도의원이 또 날카롭게 또 그 부분은 질문하더라고요.
버스 그 속도는 빨라졌지만 오히려 버스 이용객 그 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뭐 도정 질문이 있는데 도지사로부터 답변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답변을 듣고 재차 보충 질문이나 후속 질문이 이게 파고드는 게 너무 약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아쉽게. 네. 네, 저는 반대로 부드러운 도정 질문이었다. 예. 오영훈 지사가 취임해서 매번 도정 질문에서 한 번씩 파이름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파이름이 없이 지나가서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윤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면 과연 그런 도정 질문이 필요한가라는 데는 저는 반문을 하고는 싶습니다. 과연 도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부분은 없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과의 확인이라고 싶은데 지사가 추진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그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이거 왜 안 됐죠? 이래서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라는 한마디로 답변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 지적했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나마 지적했던 거는 지사 도정의 실행력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갈등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재정 부담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여겨본 현안, 뭐 질의 내지는 뭐 답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RT 사업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나는 그 시외버스가 서광로 구간이 그렇죠. 시외버스가 항상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좀 이것까지 좀 면밀히 그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이걸 숙고하지 못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서광로에서 그 1차로에 진입한 그 버스가 다시 3차로로 사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시청 방향으로 이렇게 우회전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아마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해갖고 좀 버스의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 이것도 효과로 이렇게 운영의 성과로 이렇게 자랑은 했는데 그다음에 그럼 동광로 구간 만들면 또 똑같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앞으로 신제주와 노영로, 무수천 사거리까지 이렇게 연결해 간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특히 그 노영부터 그 무수천 구간은 굉장히 교통량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구간이거든요. 아마 이쪽에 BRT 사업 하면은 지금 아마 동광로와 서광로에서 추진했던 민원보다도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도민의 궁금증을 아마 도정 질문 자리에서 깔끔하게 풀어내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약간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대중교통 정책 몇 점 이렇게 생각하느냐 자평하느냐 했더니 오영훈 지사가 한 80점 정도로 아주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게 이렇게 한 점도 좀 저는 좀 눈여겨봤고요. 그다음에 뭐 칭다오 그 화물선 일단 운항은 시작했지만 한 달간 거의 지금 한 4번, 5번 운항했는데 물동량이 극히 적었던 부분.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 대책을 좀 뭔가 좀 제시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 대책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가 지금은 물동량이 굉장히 약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물동량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 정도로 약간 잠재적 시나리오 정도라도 약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 못했던 게 굉장히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칭따오 관련 물동량은 지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를 기대를 하는 게 참 우습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이제 칭따오 관련해서는 지사는 이제 항로 개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번 팡에서도 저희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의 이 관련된 부서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헤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계속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거고 지사가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공격을 받을 또 하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삼식 정류장과 함께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은 이제 보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두 개 행정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입장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에서, 또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심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심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뭐 부서는 줄이고 이제 포괄적 이양에다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행정체제 개편과 포괄적 이양의 권한의 포괄적 이양이 같은 문제인가? 이게 저는 물타기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 논점을 흐려서 포괄적 이양으로 옮겨가 버리는 이 상황이 과연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우려감을 갖습니다. 마지막 현안으로 제주 제2공항입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공식화되고 성산으로 발표된 날이 2015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 멈췄다 다시 추진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서야 환경 영향 평가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10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의 과제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뭐 10년은 지났지만 그 전체적인 그 진행 상황 보면 절차는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은 됐습니다. 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안에 대한 그 도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쳤고, 또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럼으로써 작년 9월에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과정. 이 절차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일단 뭐 정상적으로 뭐 시간은 많이 지체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갈등 문제, 그 도민사회 갈등 문제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10년째 답보 상태고 계속적으로 도돌이피다. 좀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제2공항 건설 문제는 2005년 그 11월입니까? 네. 그때 이미 입지를 발표할 때부터 이미 갈등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논란의 발동이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산읍 입지를 발표하면서 정작 성산읍 주민들에게는 전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용역 과정에서. 즉 주민 수용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용역이 사전 타당성, 공항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이었는데, 즉 제2공항이 적절한가, 신공항 건설이 적절한가, 현공항 확충이 적절한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용역이었는데, 이미 제2공항과 그 세 가지 대안 중에 제2공항 대안이 맞다. 또 제2공항 대안이 맞을 뿐만 아니라 입지는 성산이어야 된다 하니까, 성산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도 별로 뭐 호감 갖거나 많이 거론됐거나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을 갑자기 거의 못한 했거든요. 결과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달이 난 게 아니냐, 갈등 문제가 이때부터. 그래서 10년째 굉장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전임 도정에서도 갈등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뭐 이런 묘책도 써보고 저런 묘책도 써봤고, 또 뭐 검증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뭐 검증 뭐 3자 검증도 뭐 한번 해보기도 했고, 검증 토론도 해봤고 했는데, 오영훈 지사 좀 도정 민선 8기에서는 사실 기대감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출범하면서부터 뭔가 실용적 접근법을 하겠다, 집단 지성에 의한 갈등 해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뭔가 좀 풀어내겠다면서 앞으로 뭐 환경영향 평가 절차만 되면 제주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겠다. 또 도민 자기결정권까지 실현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뭔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임기 말까지 왔는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고, 물론 제시는 됐습니다. 이제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서 도의의 뭐 동의 절차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뭐 도민의 자기 결정권의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오지사의 생각을 여기서 뭐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찬성 측은 여전히 빨리 진행하라, 그렇죠. 이거 주장을 하였고, 반대 측은 절대 안 된다. 검증 입지가 부적격이다라는 주장과 주민투표 내지 뭐 그 도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렇게 굉장히 촉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전이 전혀 안 된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은 제주사회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방식,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역량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사회의 갈등 구조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뭐 전국적으로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책 방향이 옳았냐 틀렸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 환경적 기준에 충족됐느냐라는 문제에 답을 못하면서 그냥 저는 멈춰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게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돼버렸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도나, 그러니까 국토부나 도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정책의 완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 제주도민의 갈등은 더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민이 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포함해서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든 빨리.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갈등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아니면 영원히 저기가 허허벌판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까지도 갖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최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제 도민 결정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는 다소 좀 부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예. 뭐 보면 됩니다. 도민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그렇죠. 예. 정부가 생각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 오영훈 지사가 생각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 시민사회가 다 단체가 생각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해석이, 예. 오영훈 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 절차 이거 자체가 제주도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환경평가 절차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동의 절차를 밟는 것, 이 과정이 곧 도민의 자기 결정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는 최소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도민에게 뭔가 대표적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하나 얻음으로써 이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지 어떻게 환경평가 절차 동의 과정이 이것 보고 도민의 그 자기결정권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면서 아주 반발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내놓은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그 정책 공약에 보면 또 도민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당 그때 제주 선대위를 통해서 아마 이거 중앙당에서 확인한 공약이다라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자기 결정권 실현하겠다. 근데 민주당이 말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동상이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지사가 이 도민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은 본인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을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또 부정적으로 본다고,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과 그 절차에 논쟁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또 어떻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이 가장 큰 부분인데
찬반 지사가 도민 결정권을 얘기를 했을 때 주민투표로 가겠다고 했을 때 찬반 갈등이 뭐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하게 저점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사가 가장 처음에 잘못해버린 게 이제 집단지사 이런 부분이란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시그널을 줬었는데 그 시그널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사는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든 멈추든 그거는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와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그냥 결국에는 도민 결정권, 어떤 방식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도민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빨리 취해야 된다. 그 방식을 합의를 봐서 도민 또 정부도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빨리 제주도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오영훈 지사가 집단지성이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민선 8기 도정 출범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최소한 수기 토론 정도라도 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뭔가 좀 의견을 모아가고 지혜를 모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주민투표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안 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뭐 수기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도 해봤지만 뭐 아주 뭔가 많은 표본을 통해서 아마 여론조사라도 다시 한번 좀 하면서 뭔가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내리는지, 이런 절차가 아마 지난 3년여간에 전혀 없어서 이번 민선 8기 도정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이게 논란의 여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이게 또 쟁점으로 이렇게 좀 다가올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남은 그 과제 내지 그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검증의 과제. 검증의 과제라는 건 항공기와 그 조류 충돌 가능성,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 또 용암동굴에 분포하는 용암동굴이라든지 숨굴 등의 존재 여부, 또 항공 여객의 수요 예측에 대한 그 논쟁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오영훈 지사도 검증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해 평가 과정에서 이걸 얼마나 잘 검증했느냐,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갈등조정협의회까지 구성해서 뭔가 이걸 하겠다라고 오영훈 지사가 계속 언급해오는데, 환경의 평가 아마 초안이 나오면 이런 절차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아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도민 자기결정권, 이 문제는 결국은 뭔가 답을 못 내린 거거든요. 네. 시민사회단체도 뭐 그 수긍 안 하고 있고요. 오영훈 지사가 말한 이거에 대해서 수긍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뭔가 또 이것도 좀 합의 그럼 도민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최소 이것에 대한 방향은 제시돼야 된다. 그래서 오 지사가 아마 이번에 못했더라도 내년 신년 아마 인터뷰라든지 신년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 부분은 제시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민투표 요구가 있지만 단순 찬반 투표는 진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까 그 주민투표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기 토론의 과정, 그러니까 뭐 배심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솔직한 얘기로 10년 동안 하려고 해도 한쪽, 그러니까 뭐 찬반이 그때그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힘들어졌지만, 저는 찬반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것부터가 이 사업, 제2공항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1월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이렇게 좀 언급하다 보니까 제주도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이 안고 있는 남은 과제 정말 적지 않고 굉장히 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겠다, 이런 좀 마음에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좀 최선을 다해 주길 좀 바라겠고요. 또 지방선거도 이제 곧 뭐 지방선거 때문에 그 선거구매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의 관점과 도민의 시각에서 좀 문제 해결에 같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는 정책들이 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11월에 나온 현안들을 보면 오히려 더 큰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에 나온 현안들이 제주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현안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 판단, 그리고 재정 문제가 있지만 그 재정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도와 도의회가 그런 부분에 역량을 좀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2025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한 달 갈등을 줄이고 해답을 찾는 지혜가 조금 더 가까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